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헌차를 새 차처럼 만드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. 오늘은 2010년식 아우디 A4입니다. 이 아우디 A4가 히트가 안 나옵니다.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. 2010년 이런 연식이 지나면 여기저기 다 사가지고 깨지고 플라스틱 뭐 이런 쪽에 호수 뭐 가스켓 이런 쪽에 다 나갑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손만 대면 다 이렇게 부스러지고 그런 차가 이 아우디 차입니다. 하여튼 참 여기에 대해서 히트가 잘 안 나오는 데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. 히트가 나오려면 일단 조건이 뭡니까? 냉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냉각수가 어디 새면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차량을 보면서 한번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아우디 A4의 차량인데 이쪽 면에는 전부 다 이렇게 탈거를 해 놨습니다. 여기에서 뭐 리저브 탱크도 있고 여기에 워터펌프, 서모스탯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.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. 저 속에 겉에 있는 뭐 배선이라든가 호스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걷어내면 저 안에 벨트가 있죠. 벨트가 이 차는 특이하게 저기서 이제 이렇게 꼭 시동 모터 같습니다. 저 벨트가 이렇게 저 워터펌프를 돌려주는 그런 타입이고, 워터펌프와 그리고 서머스탯이 하나의 하우징에 들어가 있는 아세이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보면 블럭이 있죠. 블럭에 저기 아이고 네, 낮추기 정말 힘드네. 이렇게 보면 저 블럭에 저 구멍이 저렇게 뚫려 있잖아요. 저 눈사람처럼 저렇게 있고, 이쪽에도 하나 있고, 저기로 이제 엔진과 이제 물을 주고 받습니다. 엔진 실린더 블럭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실린더 블럭 쪽에 있는 그런 물자켓 쪽에 그 냉각수와 이제 주고받는가 열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저기 있는 가스켓이 이제 새고 그러면 저 밑에 오렌지색으로 말라가지고 저 부스러기 있죠. 저게 냉각수가 말라붙으면 저렇게 고체가 형성됩니다. 찌꺼기가 저렇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도 이런 작업이지만 히터 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, 히터 쪽에는 이 리저버 탱크에서 가는 이 호수가 이렇게 벤트 호수가 있습니다. 이 벤트 호수가 이 뒤에 달렸고, 엔진 뒤쪽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 큰 호수 이거는 이제 뒤에 실내 히터 쪽으로 가는 호수이고요. 파이프 이게 이제 엔진에 이쪽에 물려 있습니다. 다 썩었습니다. 사갔어요. 고열의 플라스틱이 삭는 뭐 이런 특징이 있는 차가 이런 차입니다.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리저브 탱크 쪽으로 가는 이 위에 있는 호수이고,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호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조그맣게 아주 가느다랗게 붙어 있습니다. 여기 뭐 굵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게 세월 지나면 저절로 그냥 삭아서 떨어지는 거예요. 언제 삭아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. 네. 하여튼 이렇게 떨어지면 냉각수를 보충하더라도 항상 냉각수가 새 나가죠. 어디로 새 나갔나 한번 볼까요? 자, 이거 아까 그 부품이 달리는 분배 파이프가 달리는 부분은 이 뒤쪽입니다. 저 뒤쪽에 엔진 블럭 뒤쪽에 저 하단부에 저기 이제 꽂혀 있는 건데 뭐 빼기도 좀 어렵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저기도 보면 찌꺼기가 밑으로 말라붙어서 내려와 있고, 저기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
예,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기 이렇습니다. 냉각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뭐 쌓이고 쌓였습니다. 저렇게 미션 쪽으로 뒤덮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흘러내린 그런 자국이 보이죠. 그래서 이 히터 쪽으로 가는 호수가 저기 있잖아요. 실내 쪽으로 들어가거든요. 실내 쪽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어느 호수에 물려 있느냐 하면 이 호수에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가는데 이 호수가 히터 쪽으로 가는 호수가 바로 여기 여기에 물려 있는 겁니다. 이 파이프도 완전히 다 삭아 버렸고 상태가 정말 안 좋고 안에도 이렇습니다. 안에 엔진 쪽으로 물리는 쪽인데 엔진 블럭 쪽에는 이 완전 삭아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.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오어링 가스켓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. 가스켓도 완전히 뭐 다 망가졌어요. 가스켓을 빼보니까 이렇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분배 소켓, 분배 파이프, 이것도 이제 교환을 이제 같이 해줘야 되고, 이런 호수도 같이 교환을 해 가지고 그렇게 새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워터펌프랑 서머스탯이 여기 들어가고요. 서머스탯이 여기 들어가고 워터펌프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워터펌프는 저 볼트를 빼고 워터펌프를 교환하고 그러는데, 이 워터펌프와 서머스탯을 이어주는 이 하우징, 이 엔진 블럭에 이 부분이 붙습니다. 뜨거운 열에 붙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싹아요.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깨졌습니다. 요 테두리 홈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 홈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. 요 패여진 홈으로 이 가스켓이 들어갑니다. 가스켓이 이렇게 자, 가스켓이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장착이 되는데, 여기 잘 보시면 가스켓이 이상하게 안으로 치고 들어갔죠. 치고 들어갔어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 안으로 못 들어가게 요 턱이 져 있는데, 그게 이제 삭아 가지고 떨어지니까 이 안쪽으로 이제 가스켓이 밀려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우징 전체를 아세이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서머스탯을 덮고 있는 캡인데, 거기에도 보면 냉각수가 엄청 이게 전부 다 냉각수 말라붙은 부스러기입니다. 뭐 아마 뭐 1년 이상 아마 보충해서 다 계속 아주 누수가 되는데, 신경 쓰이게 그렇게 걱정하면서 다니신 그런 차량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뭐 하여튼 냉각수 버도 끝이 없습니다. 계속 줄어들고, 네, 그런 원인의 고장을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. 아이고, 이 뭐 부품을 맞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의 도면을 보고 그 부품 번호를 쫙 사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막 지금 부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분, 차량은 열과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가려면, 삭지 않고 오래 가려면 엔진 온도를 1, 2도 낮춰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계기판 보면 엔진 온도가 항상 절반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바늘이 가 있잖아요. 게이지가 그렇게 가리킵니다. 그렇지만 그 게이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85도에서부터 110도까지 거기 아주 온도가 다양합니다. 그렇지만 항상 중앙에 옵니다. 그래서 스캐너로 걸어보면 온도가 85도에서 110도까지 천차만별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온도를 낮춰주는 것,
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. 네. 엔진 수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. 어떤 차들은 15년 뭐 타도 까딱 없는데 어떤 차들은 한 10년 타면은 누수가 되고 뭐 누유가 되고 아주 그런 차들 있잖아요. 그래서 엔진의 부동액 교환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동액은 뭐 오래 쓸 필요 없어요. 한 3년 만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갈아줘야 됩니다. 많이 주행하는 차들 1년에 한 번씩 교환도 하죠. 네, 그렇지만 뭐 아깝게 여길 필요가 없고, 거기에 중요한 건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. 비중이 뭡니까? 비중이 높으면 엔진의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. 비중이 낮으면 엔진 온도가 낮아집니다. 왜? 물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낮은 비중이라 해야 되죠. 물이면 비중이 낮습니다. 그런데 물만 넣으면은 겨울에 얼어붙잖아요. 예, 그 영하의 온도에는 얼어붙으면 엔진 다 터집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 비중계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냉각수를 물과 원액을 잘 맞춰 가지고 비율을 잘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겨울철 온도에 맞게 그렇게 비중을 맞춰 줍니다. 보통 이제 원액을 넣으면 50도 나와요. 저기 러시아라든가 극지방에 이런데 영하 50도 내려가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탈 수 있도록 원액을 만들어 놓는데, 그걸 이제 수돗물 섞어 가지고 비중을 낮춰줘야 되죠. 1대1로 섞으면은 37도는 영하 37도에 견디도록 나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. 몇 대 몇 비율보다도 뭐 7대3이니 6대4니 그런 비율보다도 이 비중계로 가지고 영하 우리나라에는 한 20도 그 정도 내려가잖아요. 16도까지 내려가는데 저기 철원이나 뭐 그런 지역에는 20 또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 남쪽에 운행하는 차인지 이 북쪽에 운행하는 차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비중을 달리 해야 됩니다.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중이 나타나는데 뭐 서울, 인천 뭐 이런 쪽에 경기 이런 쪽에는 한 비중을 20 정도 맞춰주면 돼요. 20 정도 맞춰주면 겨울철 뭐 가뿐하게 견딥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, 또 철원이나 뭐 이런 쪽을 더 간다 이러면 한 25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, 저 남쪽에 있다 이러면 한 뭐 17, 18 그 정도쯤 맞춰주면 좋겠죠. 네,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비중이 낮아야만 엔진의 수명이 길어지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비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물반 이렇게 또 원액 반 이렇게 넣다 보면 비중이 제대로 안 맞습니다. 이런 비중이 낮고 엔진 온도가 낮아지면 이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거 오링이라든지 이렇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엔진의 모든 부분을 그 부품들을 파츠를 붙여 가지고 그런 실리콘을 바르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볼트를 체결해서 붙여 놓잖아요. 그래서 엔진 온도가 높으면 이게 경화가 빨리 돼서 누유나 누수가 빨리 찾아옵니다. 그래서 뭐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, 이제 수명이 다 됐다, 폐차자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, 이런 비중을 잘 맞춰서 엔진 온도를 낮추고, 1차적으로 엔진 온도를 낮춰주고 또 그런 고장이 있으면 또 고쳐주고 그러면 뭐 오래 탈 수 있어요. 한 뭐 100만 킬로도 넘게도 탈 수 있습니다. 뭐 60만 70만 킬로 타는 차들이 있잖아요. 다 그냥 고쳐서 쓰면 뭐 무리가 없습니다. 네. 어쨌든 간에 혼차를 새 차처럼 만드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. 여러분 좋은 나날 되시고, 여러분의 자동차 수명을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찾아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